2025년 5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점점 코앞에 다가오고 있죠.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깜깜이 선거, 깜깜이 투표로 들어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보는 수밖에 없죠. 과거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깜깜이, 즉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는 시점, 그 직전에 조사된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 1, 2위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게 지금까지 관찰입니다. 현재 한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7에서 한 9%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그 결과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죠. 1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는 게 과거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요.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가 궁금한데 지난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을 때도 안철수 단일화가 문제였었어요. 안철수 씨가 마지막에 즉 여론조사 공표를 안 하는 기간 대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일화를 해줬죠. 극적인 단일화를 해줬는데 결론은 뭐였느냐?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에 표 차이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안철수가 윤석열 지지를 했을 때는 윤석열과 이재명 격차가 더 벌어졌었는데 의외로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0.73%포인트 아주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 이겼죠.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압승을 할 줄 알았는데 깜깜이 즉 여론조사 공개를 하지 않은 기간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더 압승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대통령 선거 결과는 거의 똑같다. 1등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면서 이준석 씨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따라 붙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제 역사라는 건 항상 깨져야 흥미로운 거니까 과거의 여론조사 경우를 깨고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확률상으로는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희망 고문을 당해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을 때 이건 계몽령이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걸 기대했다가 8대0이라고 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았었고 또 서부지원 사태 때도 그게 어떻게 폭력이냐 뭐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 밀렸고 지금 대선에서도 지금 어떻게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느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질러댔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이재명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봐야 되죠. 저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는 게임이라도 이 전략적으로 이제 다음에 승리할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힘을 아끼기 위해서 져주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6월 3일이 결전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론조사 져주고 다음 투표에서 이긴다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6월 3일까지 그대로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지금은 지든 이기든 최선을 다해서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져야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뭔가 하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되네요. 첫 번째는 뭐냐. 이재명 공격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에 대한 비전을 내놨어야 된다. 이재명 잡는 거 하다 보니까는 이 양반이 이재명만 잡으러 왔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없구나.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구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김문수의 나라, 김문수가 꿈꾸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지금 와서 보니까 권영국 후보의 역할이 무엇이냐. 권영국 후보는 좌죠. 그가 극좌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극좌로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중도자가 됐어요. 중도자.
그런데 황교안 씨가 만약에 당을 이끌고 나왔다면, 뭐 기호 몇 번이 나왔다면 그가 구구 역할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중도 우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권영국 후보가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는 국힘의힘은 일종의 극우라는 프레임에 걸려버렸어요. 그런 극우를 벗어나는 중도 우파의 이미지를 오히려 이준석이 가져갔다 이겁니다. 이준석도 이재명을 맹렬히 공격했지만 색깔론에 있어서 권영국 씨가 노동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가 극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을 늘 보게 되면 극우나 극자로 인식된 후보는 승리하기 어려워요. 중도 쪽에 있어야 승리를 합니다.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좌입니다. 굉장히 극자에 가깝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은요, 상당히 극자입니다. 그런데 권영국 씨가 많은 돈을 들여서 대선을 완주하고 있는데 궁금해요.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극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극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났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과의 역할 분담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오히려 극으로 올려서 중도를 흡수하는데 손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민주당은 그전부터 보수 정당을 극으로 몰아버리고 자기네는 중도의 색깔이 나도록 해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찬 씨가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래서 권영국 씨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만들어줬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프레임을 잘 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우 프레임에 걸렸다. 두 번째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할 때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겠지만 도지사를 끝내고 야인처럼 지내면서는 좀 자유롭게 있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지 안 꿨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아프게 와닿습니다. 사실은 이재명하고 티격태격 싸울 게 없어요. 이재명이 뭐라 따지면 우리 후보께서는 워낙 범죄 경력이 다양하시니까 그거는 당신 의견으로 하시고,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소. 나는 자범이 설치지 않는 나라. 나는 무슨 방화범, 정청래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소. 이런 식으로 툭툭 하면서 이제 미래 비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과 싸우다 보니까 말려버렸네요. 이것을 마지막 역전해 볼 수 있는 게 이준석과의 단일화인데,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돼서 일시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론조사는 합니다. 하는데 그 발표를 공개하지 못하죠.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도 깜깜이 여론조사 못할 때, 공표 못할 때 했습니다만 했죠.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막판에 까보니까 오히려 이재명과의 격차가 줄어서 휴 했었죠. 하여간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이번에 완주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큰 기회를 놓쳤다. 이제 안철수가 된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갖습니다. 그 전에 김영삼, 김대중 씨가 경쟁했던 시절, 그때 1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이겼죠. 근데 2차 투표에서 호남세에게 단결하면서 김대중이가 이겼습니다. 그때 김영삼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40대 기술론을 제기했던 사람도 근데 김대중을 위한 연설에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김대중은 졌습니다. 근데 김영삼은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87년 1로 3김이 붙었을 때, 그때 아마 40대 기술원 때 김영삼이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원하니까 다음에 되게 되면 당신이 나를 지원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DJ가 양보를 안 하고 끝까지 출마를 해버리죠. 결론은 노태우 당선, 2등은 김영삼, 3등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때도 김영삼은 안 되다가 그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먼저 되죠, DJ보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한번 양보를 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양보를 하지 않고 길을 쓰는 사람도 DJ처럼 권력을 잡긴 잡지만 안철수처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은 보수가 참패한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김문수의 두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준석이 표를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표가 얼마다. 그래서 김문수와 합치면은 이재명보다 많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이준석은 보수로부터 이제 지탄받는 인물이 되면서 다음 대선에 나와도 지지를 못 받게 되겠죠. YS길을 못 가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문숙의 두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꽤 괜찮은
보수의 후보 한 사람도 날아가는 보수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 설명에 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투표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셔서 이번 선거의 마지막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노년층들이 유권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후보가 유리하겠죠.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좀 독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국정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거 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빠져나와서 중도로서 아주 점잖게 이재명을 무시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바입니다. 좋은 뉴스가 아니라서, 좋은 분석이 아니라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